25번 보겠습니다. 보증신용장입니다. 스탠바이, LC 이렇게 불렀죠. 금융의 담보,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되는 신용장이다. 무엇이라고도 한다. 보증신용장을 우리가 무화환 신용장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매매 거래에서 물품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전부 다 화환 신용장. 신용장상에서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가 화환 서류가 들어가는 거죠. 화환 서류는 선적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환어음에 선적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운송 서류, 선화증권, BL과 같은 운송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신용장을 말하고요. 무화환 신용장은 선적 서류는 전혀 없는 신용장입니다.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매수인하고 물품 매매 거래를 체결을 하고요. OA 60 days 이렇게 60일 있다가 송금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품도 서류도 직접 매도인이 은행 통하지 않고 송금 방식이니까요. 바로 매수인한테 보내주죠. 그 다음에 60일 있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탠바이 LC 보증신용장을 개설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매수인이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서 매도인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대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물품 또는 서류를 건네주고 나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그 보증은행에다가 내가 이렇게 계약에 위반을 당했으니 약속한 보증 금액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때 선적 서류는 이미 다 건너갔고요. 선적 서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무화환 신용장이라고 불렀습니다. Documentary Clean Credi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무엇은 기한부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일단 물품을 인도한 다음에 일정 기간 환어음의 만기일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공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기한부 신용장에서 신용공여라고 하면 대금의 지급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나중에 줘도 돼. 이게 신용공여입니다. 대신에 돈 나중에 줘도 돼 하는 신용을 공여하는 당사자는 내가 돈을 나중에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돈을 나중에 받는 데 대한 불이익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뜻이에요. 돈 나중에 줘도 원래 받았어야 되는 날짜로부터 이자를 내가 알아서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신용공여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Shippers Usance 또는 Bankers Usance 이렇게 불렀었죠. 매도인이 수익자가 돈 나중에 줘도 돼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으로 개설하고 돈은 나중에 주고 내가 돈 나중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Shippers Usanc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이자라든가 수수료의 부담을 매도인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Bankers Usance는 은행에서 이러한 신용공여 나중에 이거는 은행에서는요 매도인한테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한테 개설 의뢰인한테는 돈을 나중에 받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때의 이자는 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인 개설 의뢰인 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돈을 주면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갚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뱅커스 유산스를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 유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에 매수인인 개설 의뢰인이 이런 이자나 수수료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신용공여의 주체가 은행인 경우에 신용장을 말한다. 뱅커스 유산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인수신용장은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자, 인수신용장에서 신용장에 관련된 서류를 인수한 인수은행이죠. 지정은행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지정은행인데 그 신용장이 인수신용장이었으니까 인수은행이 되는 거고요. 인수은행은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예, 인수신용장은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수은행, 인수신용장에서의 그 서류를 인수한 인수은행은 상환 청구권이 없다.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이다. 자, 인수라는 건 환어음에다가 기한부 환어음에다가 환어음을 일람하고 나중에 내가 만기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대금 지급의 취지를 환어음에다가 써가지고 기명 날인해서 다시 돌려주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신용장은 100% 환어음이 발행되어야 해요. 인수를 환어음에다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어음을 요구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을 우리가 연지급 신용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연지급 신용장은 인수신용장하고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환어음 대신에 연지급에 대한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연지급의 확약서를 그 연지급 은행인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발행해주는 이런 신용장이었습니다. 연지급 신용장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신용장이기 때문에 환어음이 절대 발행되지 않는다. 이것도 100%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란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신용장인데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방금 봤죠. 연지급 신용장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신용장에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매입은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장에서의 당사자 매입은행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29번 문제부터 끝까지 핵심 기출 다시 보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